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 확정기여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인데 요즘 회사원들 사이에서 이걸로 바꾸는 사람이 엄청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회사가 알아서 내 퇴직금을 굴려주는 방식이 인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커지면서 내가 직접 굴려서 더 많이 불릴래 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DC라는 계좌 잘 알고 쓰면 세금도 아끼고 돈도 더 불릴 수 있지만 모르고 쓰면 손해보기 딱 좋아요. 오늘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퇴직연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DB랑 DC. DB는 쉽게 말해 얼마 받을지 이미 정해진 방식이에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회사 다닌 횟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이 돈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잘 굴리든 못 굴리든 내가 받을 돈은 똑같아요. DC는 달라요. 회사가 매년 내 월급의 한 달치만큼을 내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그 돈을 제가 직접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굴리면 더 많이 받고 못 굴리면 덜 받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회사의 임금 피크제라고 나이가 들면 월급이 깎이는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월급이 깎이기 직전. 그러니까 내 월급이 제일 높을 때 DC로 바꿔두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DB는 퇴직 직전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는데 월급이 깎인 다음에 퇴직하면 그동안 쌓은 퇴직금 전체가 깎인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DC로 한번 바꾸면 다시 DB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DC 계좌에 돈이 쌓이면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제가 직접 골라야 해요. 그런데 여기 규칙이 하나 있어요. 주식형 펀드나 ETF처럼 위험 자산에는 전체 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넣어야 해요. 원금을 지키려는 규제예요. 그런데 은퇴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20에서 30대라면 이 70% 제한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TDF라는 펀드예요. TDF는 내부적으로 주식을 70% 넘게 담고 있어도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특별히 안전한 상품으로 봐줘요. 그래서 TDF 하나의 전체 돈의 100%를 넣으면 사실상 주식 비중을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DC 계좌를 운영하려면 수수료가 들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 누가 내는지 아세요? 회사가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기본 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내요. 그런데 제가 세금 혜택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돈을 더 넣으면 그 추가 넣은 돈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내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이 수수료를 아예 안 받는 증권사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계좌를 오래 유지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해요. 2년째부터 10%, 5년째부터는 15%까지요. 혹시 나는 투자 잘 몰라서 그냥 두고 있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방치하면 돈이 그냥 이자 거의 없는 예금에 잠들어 있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돈은 안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디폴트 옵션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회사가 알아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가입자가 반드시 디폴트 옵션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실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금 잃을까봐 무서워서 제일 안전한 것만 골라두고 수십 년 방치하는 거예요. 이러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서 사실상 손해예요. 가끔은 성향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인 상품으로 옮겨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직하거나 회사를 옮기면 DC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실물 이전이에요. 예전에는 계좌를 옮기려면 갖고 있던 펀드나 ETF를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바로 퇴직할 때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의 DC 계좌에 있던 돈이 제 개인 IRP 계좌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때는 실물 이전이 안 돼요. 갖고 있던 상품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옮겨야 해요. 그러니까 퇴직 시점에 마침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 세금 얘기예요. DC 계좌에 제가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말 정산 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낮은 분들은 16.5% 이걸로 계산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부터 진짜 좋은 혜택이 생겼어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서 오래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21년 넘게 나눠 받으면 세금을 무려 절반, 50%나 깎아줘요. 또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한국에서 또 떼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7월부터는 이 부분도 자동으로 해결돼서 세금을 두 번 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DC로 갈아탈 땐 다시 못 돌아간다는 것 기억하기. 둘째, 위험자산 70% 제한은 TDF로 합법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것. 셋째, 디폴트 옵션 지정하고 나서도 가끔 점검하기. 넷째, 퇴직할 때는 실물 이전이 안 되니 미리 준비하기. 다섯째, 세액 공제와 연금 장기 수령 혜택은 꼭 챙기기.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내 돈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든든해질 거예요.